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늦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친구와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늦었는지 아무런 사전에 연락도 없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미룰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그 친구가 그냥 그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가게를 가봤는데 너무나 그 가게 자체가 더 예쁘게 단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수선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 주중에 그 가게를 가서 놀러 갔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토요일에 와서 같이 하자. 막 큰 소리 뻥뻥 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부터 그 준비를 해서 어제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끝내고 그 가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제 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 저녁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또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고 해서 3시간 안에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 주일 정리는 미리 그 전날 다 거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지막 터치가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터치 시간이 전체 합쳐서 3시간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 친구는 아직 몰라요. 친구에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9시에 시간 맞춰 가느라고 아침에 못 올렸고요. 어찌 보면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정보다 그 가게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후 저녁이 돼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에너지가 너무 낮아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낮은 그 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오늘 새벽에 일찍 한 4시쯤 일어나서 해야지 했는데 6시경에 일어나기는 했는데 왜 그렇게 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완전히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헤드라인이라도 이제 자신 있게 불러드릴 수 있는 정도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무 시시콜콜이 다 전해드릴 필요가 없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미국 뉴스가 굉장히 분열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제 편파 보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 놓은 그 선보다 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더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들도 제가 많이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깊이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걸렸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토요일에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전해드렸는데 왜 못 전해드렸는가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전했습니다. 금요일에 방송이 끝나고 오히려 한 주일 내내 있었던 일, 그 어느 이슈보다도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2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미워하고 공개적으로 저 사람 해고돼야 된다 했었던 지금 FBI의 부국장을 대통령이 직접 해고한 것은 아니지만 법무장관을 통해서 해고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26시간만 지나면 1996년부터 FBI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좋은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26시간
남겨놓고 해고를 해버린 거죠. 연금 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그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아들들도 늘 얘기를 해왔었던 건데 이런 것을 보면요. 지난번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해고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던가 FBI 부국장의 이 같은 그 해고 이런 것은 물론 그 대통령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 받을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그 낮은 단계의 공포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 내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해고될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뭘로 먹고 살지?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복종은 할 수 있겠으나 존경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무장관 자체도 그 해고될 때 국무부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렉스 틸러슨이라는 그 엑손모빌의 그 CEO 출신의 국무장관이 처음부터 대통령 국방부의 예산은 이만큼 늘리면서 그 이만큼만큼 약 30% 정도 이 국무부 예산은 줄인다고 했고 내가 다 해도 된다고 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나라의 대사가 아직까지도 임명은커녕 지명조차도 되지 않았고 그런 형태로 국무부의 예산을 30%나 깎아버릴 때도 국무부 장관은 아무런 그 저항도 하지 않았고 뭐 그 국무부 직원들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부 자체가 어떠한 그 미국을 대변하는 대변인격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엑손모빌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도 그랬고 뭐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안 해요. 몇몇 사람들과만 접촉하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래서 국무부 자체에서도 인기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없는 나의 장관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트위터로 그것을 그렇게 날려보내? 그 국무장관이라는 직책을 뭐 사람에 대해서 날려보내 그것을 라고 표현한 것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좋지는 않았어도 우리 국무부를 대통령이 우습게 봤네. 그리고 국무장관을 저렇게 날려보내면 나도 언젠간 이 행정부에서는 저렇게 할 일 없이 속절없이 날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거네. 이런 생각들도 국무부에서 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FB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이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그 FBI 연방수사부국장 한때는 대통령이 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제임스 코미 그 해고된 FBI 국장에 따르면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지금은 이제 특별검사에 의해서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인물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라. 러시아 스캔들 그냥 놓아줘라 했다고 하고 제임스 코미는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수사하다가 해고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 26시간 그 연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 앞두고 해고당한 앤드류 맥케이브 그 FBI 부국장은 잠시 그 대행도 했었는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부국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뭐 휴직 처리를 얼마 전에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꾸만 물러나라 하니까 그냥 뭐 연금 그 제대로 받을 기간 동안 뭐 휴가 같은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26시간 남겨놓고는 그냥 휙 날려보낸 겁니다. 앤드류 맥케이브는 그 법대를 졸업하고 바로 FBI에 들어갔었는데 지난번에 해고당한 제임스 코미 그 국장이 좋아했어요. 앤드류 맥케이브를.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이제 한 5월 달인가 되면은 50세가 되거든요. 젊은 나이에 아주 계속 차곡차곡 잘 그 승진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이 앤드류 맥케이브가 너무 학구적이다. 왜냐하면 FBI 같은 경우는 범죄와 막 그 필드에서 싸우는 터프한 이런 이력이 아주 그 높이 평가되는데 이 사람은 뭐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FBI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지적이다. 안정적인 시각으로 이 FBI와 그 세계, 미국의 안보, 세계의 안보를 본다 하는 평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굉장히 싫어했던 게 결국은 러시아 사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때문입니다. 아주 복잡한 얘기를 그냥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앤드류 맥케이브가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메일 사태, 모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서 시작돼요. 왜 정부 이메일을 썼으면 됐지, 그것을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쓰고 집에다가 서버도 두고 나중에 그런 것을 다 파기시켜 버렸고, 그런 것에서 이제 이게 쭉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앤드류 맥케이브가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을 조사할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갔다는 것이고, 그런저런 과정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누구를 인터뷰하게 하고 할 때도 FBI 입장을 대변하게 하면서 뭔가 이 대통령은 계속 힐러리 클린턴이 모든 이 러시아 스캔들 조작의 배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임스 코미가 이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도 이메일 사건으로, 그것도 앤드류 맥케이브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맥케이브의 와이프가 민주당으로서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에 그 출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그 기금 자체를 버지니아 주지사가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과 아주 가까웠는데 그 버지니아 주지사의 힘으로 기금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이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와이프가 그 선거에 나가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또 이런 조사에는 이게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앤드류 맥케이브의 그런 것을 싫어했고, 또 앤드류 맥케이브에게도 충성을 그 강요를 했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충성 강요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렉스 틸러슨도 충성 안 해서 뻣뻣하게 굴어서 해고된 것도 그 해고된 이유 가운데 포함되고요. 뭐 제임스 코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은 이제 그 와이프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을 봐줬고 했다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해고시키고 나자 앤드류 맥케이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못마땅한 것이고, 특별검사 수사가 못마땅한 것이고, FBI도 그 전에 그 본인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에게 아주 좋게 일을 했다 하는, FBI와의 전쟁이고 특별검사와의 전쟁이다. 내가 희생양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특별검사와 만났습니다. 특별검사와 만나서 대통령과 자주 접촉하진 않았지만 직접 만났을 때 대통령이 본인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게 이제 사법방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충성을 강요했다던가 아니면 뭐 등등의 얘기요. 그런 메모를도 지금 갖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다시 그 메모는 무슨 메모, 나랑 만났을 때 아무것도 적지 않던데 다 지어낸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 메모는 대통령 앞에서 적었다는 게 아니라 제임스 코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게 아주 그 예사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잊기 전에 기록을 해놨었다는 것. 그리고 제임스 코미는 기록만 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미리 말을 해뒀었던, 그와 비슷한 것을 앤드류 맥케이브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앤드류 맥케이브가 그 제임스 코미와 가까운 것도 싫어하고요. 이 앤드류 맥케이브는 아주 그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있어서 증인이기도 한 겁니다. 중요한 증인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지금 날려보냈다고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끝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코미, 해고된 제임스 코미가 책을 써서 그 해고된 그 관련 그런 책을 써서 4월 달부터 북투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하겠다. 미국 사람들은 내 말과 대통령의 말을 듣고 어느 것이 더 진실인지를 직접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통령과도 의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그 수사는 끝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거 뭐 본인 개인 생각이다라고 했고 그 뒤에 대통령은 다시 특별검사 수사 뭐 끝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지금 이 내용이 연방 그 수사 부국장을 해고함으로 인해서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해고로 인해서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뒤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보자.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다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그 FBI 해고된 부국장이요. 그 민주당의 위스콘신 지역구인 마크 그 포컨이라는 의원이 선거 관련해서 본인이 해고가 아니라 고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채워서 50세 때까지 또 일을 하면은 뭔가 그 연금 혜택 받는 것을 그대로 대통령 그거 못 받게 하려고 26시간 전에 해고시켰는데 결국은 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시켜서요. 그렇게 대통령이 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원함을 받들어 썼다고 다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연금을 계속 받게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대통령의 그 같은 그 분위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 연방수사부국장을 해고시켜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그 린지 그레엄 공화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맥케이브를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맥케이브를 해고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법무부의 부장관에게로 가고요.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이 러시아 스캔들에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잘못한 일 때문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부장관도 뭐 해고시켜버리나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장관을 해고시키고 딴 사람을 거기에 임명을 해서 특별검사를 해고시키나 특별검사를 해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이다. 이 특별검사를 해고시키고 나면 대통령직이 끝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야지 된다. 린지 그레엄 공화당 그 정치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리처드 닉슨 꼴 날 것이다. 뭐 이런 것이에요. 특별검사가 일 잘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아무의 개입도 없이 일을 해야지 된다.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르코 루비오 대통령과 함께 예비선거에 나갔던 그 플로리다의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연방수사부국장을 그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26시간 남겨놓고 해고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주말까지 그대로 있게 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엄과 같은 그 지역구네요. 이제 그 트레이 가우디라는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캠페인이 러시아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죄가 없다면 조사를 그 특별검사가 하게 해서 아주 깨끗한 증거를 원하는 게 그게 죄 없는 사람의 입장이다. 이게 지금 전부 공화당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하는 그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다 좋아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서 지지하면 처음부터 좋아해야지. 왜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 뭐 거의 뭐 한두 명 정도잖아요. 제프 세션스 지금 법무장관 하고 있는 알라바마주의 상원 의원 할 때요. 그 정도 한두 명만 지원을 했었지 전부 수백 명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반대하고 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과 같이 해야지 되는 일도 많고 대통령에게 얻어야지 될 일도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워낙에 강하게 많지는 않지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2의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연방수사국과 법무부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때 좀 부당하게 했다 하는 것을 다시 제2의 특별검사가 조사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이 공모하지 않았다. 이런 그 결론도 내렸고요. 그에 비해서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는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우리에게 제출해라 하는 그 소환장을 트럼프 재단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발부를 했습니다. 아무 기록도 지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로버트 멀러가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나이도 22개월 앞서 태어났지만 부잣집이고 또 뭐 두 사람 다 아이비리그 졸업을 했고 한 사람은 베트남전 징집을 5번이나 기피했고 로버트 멀러는 아이비리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정글에서 본인의 생명도 위협하고 또 그 뭐 전우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돌아와서는 굉장히 그 과묵해졌다는 것. 돈을 쫓지 않고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의미 있는 일, 진실을 쫓는 일, 그 범죄와 연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화당 그 대통령에 의해서 FBI 국장으로 임명이 됐고 또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서도 그 자리가 유지가 됐었고 지금 이제 특별검사로서 이 러시아와 대통령과의 스캔들을 수사하는데 보니까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방카 트럼프도 지금 그 조사 대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카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딸이 딜의 천재다 해서 뭐 24살 때 오빠와 함께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오빠겠죠? 함께 무슨 그 러시아인들이 돈을 대고 러시아인과 연관되고 하는 그런 그 지금은 이제 그 뱅크럽시 해버렸지만 뭐 그런 그 트럼프 타워 같은 것을 만든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의자에도 이 이방카 트럼프가 앉았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과 하려는 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다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하는 일 이런 것은 잘 모르고요. 이게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이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딱 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뭔가가 자꾸 종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또 줍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감싸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뉴스인데 이것도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캠페인에서 데이터 관련 일을 해줬던 그런 그 회사가 결국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사실은 이 모든 그 자료, 퍼스널 데이터를 가졌다 할 수는 없는데요. 그 5천만 명의 미국인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데이터를 그 가져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그런 게 이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꼭 이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만 일했던 회사는 아니에요. 캠브리지 그 애널리티카라고 해서 원래 모 회사가 있는데 그 모 회사가 미국의 선거와 관련해서 이 그 CA라고 부르는 약자로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모 회사는 SCL이라고 해서 SCL 그룹이라고 해서요. Strategic Communication Laboratories라고 해서 뭐 전략 소통 실험실 그룹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런 그 회사인데 여기서 만든 이 CA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미국의 그 억만장자예요. 그 헤지펀드 회사를 갖고 있는 로버트 몰스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공화당 기부자이기도 하고요. 돈을 대서 이 CA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CA 회사가 미국의 선거 지금까지 데이터 여러 가지 관리해주고 하는 거 한 44번 정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도 바로 이 회사에서 데이터 같은 것을 해서 아주 그 적재적소의 정치 뭐 그 선거 캠페인 같은 것을 해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해서 했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크게 나올 얘기가 지금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양쪽에서 조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블랙시트 같은 것도 다 뭐 맡아서 해주고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이 내부 고발자가 지금은 28살인데 8살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와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일종의 하이제킹을 해서 선거를 치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다시 지금 뭘 해야지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해고해버리겠어. 밥줄을 끊어버리겠어. 하고 여기 툭툭 잘라내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파를 조사해. 새로운 것을 조직해. 뭐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꾸 이제 반대의 뭐라고 할까요? 반동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러시아와의 연관설 때문에 정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켄드 리뷰 위크 어헤드에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오늘의 미국 방송이 금요일에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많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라는, 내가 강철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강철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전부 있는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인 33살의 아주 젊은 코너 램이라는 사람이 특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은 낙태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총기는 본인이 해병대였어요. 해병대에서 물론 법대 졸업하고 했기 때문에 해병대 법 관련 일을 했지만, 이 총기는 나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신원조회 강화는 지지를 하지만 그 밖에 아주 강력한 총기 규제에는 지지하지 않았고요. 그에 비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공화당이, 이 사람 공화당이야. 이름만 민주당이지, 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싫어하고, 그래서 공화당이니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슈에서는 그렇지만 공화당 의원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갔고,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갔고, 공화당에서 $1,400만 들여서 선거 운동을 해줬고, 릭 세컨이라는 본인이 캐도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큰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시킨 1년을 금호사무소 근처에 살았지만 그냥 미국인들 형식적으로 두는 그냥 업저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었고 2011년부터 정치인을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현재 펜실베니아의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을 그렇게 공화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어도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의 이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낙태나 총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굉장히 강한 민주당 성향이기도 합니다. 헬스케어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쪽에서 알고 그러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오바마 케어를 반대를 했다. 아니에요. 오바마 케어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공화당을 굉장히 이 사람이 반대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니버설 헬스케어 지지자예요. 그리고 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 공화당의 세금 감면 굉장히 반대합니다. 공화당의 세금 감면은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아주 원형이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은퇴연금,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노조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성향이 있지만
아주 극좌인 민주당에 비해서는 온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펜실베니아에 완전히 공화당 텃밭에서 이 대통령이 이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그 세금을 25%, 10%로 올린다는 그런 것을 서둘러서 발표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이 당선됐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그 민주당에게는 중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 상원에서는 힘들겠지만 하원에서 이런 것을 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그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민주당 이 후보를 찍은 것은 정치 경험도 없는데 굉장히 성숙했고 또 그 상식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독자의 글을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는 성숙함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은 허구한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트위터로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는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놀리고 하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 비난하기를 유도하는 그런 그 저널리스트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현명한 거죠. 그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20포인트나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많이 찍은 지역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흉을 왜 봅니까? 내가 지금 선거에서 이겨야지 되는데 성숙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politically savvy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현명한 거죠. 그리고 뭐 당선이 되면 공화당 유권자를 위해서도 공화당을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알라바마주 그렇게 민주당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알라바마주에서 이 민주당 덕 존스가 이제 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그 이후에도 보여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한다 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함께 일하겠다. 당연히 함께 일을 해야죠. 이게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보여준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었고요. 관세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부과시켜 본 그게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그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민 관세국의 아주 그 젊은 샌프란시스코 대변인이 그만뒀습니다. 제임스 스왑이라는 사람이 그만뒀는데 이게 왜 그만뒀냐면 이민 관세국과 그 법무부에서 또 대통령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본인에게도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다. 시정해 달라고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만둔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2월 24일에 이제 미국은 그 연방적인 그 법이 있고 또 그 주법 또 지역에 따른 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가 아주 오래돼서요. 오클랜드의 그 여성 시장이 연방 이민 관세국이 그 서류미비자를 그 급습해서 단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연방 정부의 목표가 범죄를 저지른 그 서류 미비자가 타겟이다. 그게 100%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이 문화 전쟁, 인종적인 전쟁 그런 것으로 많이 그 이끌어가면서 아무 그 죄 없는 그 이민자들도 그 타겟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겁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면 서류 미비자에게 꼭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민자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이민 관세국에 급습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것을 알려줬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알렸는데 이제 이민 관세국에서는 이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류 미비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 100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류 미비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법 이방인 그리고 불법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다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아주 그 규정을 짓습니다. 지금 이민관세국장이 국장 없는 그 부국장 대행이거든요.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연방 그 제프 세션도 법무장관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클라호마가 아니고 오클랜드 그 시장 때문에 1,000명을 우리가 놓쳤다 하는데 이민 관세국 샌프란시스코 이 젊은 대변인 제임스 수왑 대변인은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가 원래 목표치를 그 정도로 잡지만 목표치에 이르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런 뭐 서류 미비자들이 다 범죄에 가담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232명인가를 체포했는데 그 가운데 반은 뭐 경범이건 중범이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나머지 반은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해서 이렇게 계속 그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는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세금 받지 말았어야지 왜 세금은 받았습니까? 그들 일하게 하고 눈 감아준 것이 많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토일렛도 닦고 가드닝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건축 공사장에서 하고 이게 다 백인들이 안 하는 일이잖아요. 딸기도 줍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 뜨거운 볕에 하루에 불과 돈 얼마 받지도 못하고 심고 하베스트 하고 그렇게 다 하라고 하고 돈도 다 받아요. 세금도 다 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럼 진즉에 세금도 안 받고 내쫓든지 하든지 이게 참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돼야지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행정부마다 다르니까 어찌 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서류 미비자에게 관대했을 수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고 다만 이민 그 관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변인에 따르면 그거는 완벽한 거짓말이라서 나는 거짓말을 계속 할 수는 없다. 1,000명의 뭐 그 범법자를 놓쳤다고 그 오클랜드 시장에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또 뭐가 있나요? 그 얘기는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국무장관을 해고하고 연방 CIA 국장이 마이크 폼페오가 이제 지명이 됐는데 뭐 인준을 받기는 받겠습니다만은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해서 이 북한과 회담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나 헤스퍼 CIA 지금 부국장을 국장으로 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예요. 9.11 사태가 있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강성이었잖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 외교에 별로 잘 모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딕 체니를 부통령으로 하고 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강성이고 해서 테러 용의자를 잡으면은 물고문도 하고 무슨 뭐 잠도 안 재우고 혼자 있게 할 때는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게 하고 박스에 들어가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물고문 하다가 지치면 또 뭐 의사가 와서 보고 또 고문하고 이런 것을 다 시켰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일 처음 미국에서 CIA에서 해외의 블랙사이트 비밀 감옥을 만든 게 태국인데 그 태국의 비밀 감옥을 만들어서 그런 고문 같은 것을 했었던 주도했었던 인물이 지나 헤스퍼라는 지금 CIA 국장으로 지명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테러 용의자를 고문을 한 게 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해서도 결국은 무슨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고 그 물고문을 뭐 한 달에 뭐 83번인가 당한 그 용의자도 뭘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그래서 그런 것을 CIA에서 판단을 하고 멈췄는데 지금은 관타나모로 이송해 있나 그럴 겁니다. 그런 고문의 주체자가 CIA 국장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전범이다, 전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국장 된 게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부국장 시켜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오바마는 유난히 고문도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부국장 시키지 마라도 안 하는 게 또 오바마예요. 그 당시에 이 여성을 부국장은 아니지만 그 어떤 그 프로모션이 있었을 때 연방 상원에서 이 고문 문제를 들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문 기록을 100개 이상 되는 그 비디오 테이프 다 촬영해 놓은 것을 다 그 없애버리라고 지시를 한 것도 예, 이번 이 쥐나 헤스퍼 그 부국장이거든요. 국장 그 지금 지명자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 하려고 했었을 때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을 때 지금 누네스 메모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도장 찍어준 그 하원 그 의원은 너무너무 임프레시브하다. 이 경력이 뭐 고문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민주당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미국의 얼굴을 가지고 이 고문을 했고 물론 이 사람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고문이 합법이었으니까 합법을 했었을 때 좌안유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법무부의 그 법률 자문이 이것은 헌법적으로 합법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부시 대통령에게. 그래서 합법적으로 한 일을 이제 공을 세우려고 했던 본인의 믿음으로 했던 조직의 일원으로 했으니까 사실은 억울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미국은 절대로 그 고문을 주도하고 고문을 했었던 증거를 파기시키려는 사람을 프로모션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쥐나 헤스퍼가 트럼프 대통령 되고 한 달 만에 부국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장으로 승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문 문제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이번 주에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의 마지막 부분은 역시 그 북한과 관련된 이슈죠. 여전히 추가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을 만나겠다 하는 이 같은 입장을 지미 카러 전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미국 전 대통령도 지지했고 조셉 윤 얼마 전에 북한 특사를 그만둔 사람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셉 윤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이 사임을 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북한 사람들과 계속 연결이 있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했었을 때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니까 억류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3명을 전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미국인. 풀어주면은 참 좋겠다 하고 권고까지 했다고 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조 다시 일해보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얘기한 거니까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제 아주 뻘쭘해졌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그 미국식으로 한국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북한과 접촉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쭉 그 보도가 됐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되는 지명 과정이 길어지면은 그렇다면 이게 만남이 늦어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특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아주 그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의외로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뭐 그 사임하는 식으로 하겠죠. 아무래도 해고시키고 존 볼튼이라는 아주 그 강성인 사람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이 자리는 지금 그 상원 인준이 필요 없거든요. 상원에서 전에 이 사람을 이제 행정부 뭐 국무장관이나 이런 데 기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다가도 상원이 인준을 안 해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 강성이라 못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제 그런 그 상원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할 수도 있고 이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어디에 지명하려고 했다가 안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염 달렸잖아요. 나비 넥타이 매는 것처럼. 그 수염이 싫어서 안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유라는. 어쨌든 그래서 강성으로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온다면 지금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 제임스 마티스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렉스 틸러슨과 아주 친해서 점심도 먹고 뭐 저녁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전화도 자주 통화하고 있었는데 이 그 제임스 마티스는 HR 맥메스터도 강성이라고 해서 서로 언성도 높이고 했거든요. HR 맥메스터도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잖아요. 존 볼튼은요, 거의 무조건 군사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팍스뉴스가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도 팍스뉴스에 출연하는 것을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존 볼튼이 막 열 올리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를 그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하려고 하고요. 뭐 백악관이 아니다. HR 맥메스터 계속 간다 하지만 그것은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가 어떻게 될지 계속 뭐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니까는요.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리고 주한미군 뭐 철군 위협 문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제 그 공화당 기금 모금 연설을 하다가 이 한국 사람들 뭐 돈도 그렇게 지금 많이 벌고 국가가 그렇게 부강해졌는데도 아웃데이트드된 그런 그 국제 방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역 적자만 안겨주고 이거 뭐야? 지금 한국에 3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경화 국무장관도 미국에 와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확인받은 그런 얘기를 다시 한국 뉴스에 전한 것 같은데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런 뜻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워낙에 좀 가볍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이 일단 뭐 기분은 나쁘죠.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든 협상이라는 게 때로는 양보도 하고 서로 절충점도 찾고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상대의 약점이면 약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점을 잡고는 물고 늘어주는 것은 좀 그 신사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항상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한미군 철군을 좋아하는 측도 있을 테고 싫어하는 측도 있을 테고 지도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주한미군을 우리가 저렇게 뭐 미국에서 철군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철수를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가 그 힘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힘은 키우지도 못하게 막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맘대로 철군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이건 치사한 거죠. 저는 치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이 철군을 쉽게 못하죠. 어떤 그 사람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댓글을 쓴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바보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이게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야? 그리고 경제력도 떨어지지. 무기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어? 근데 철군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뭐 무기도 개발할 것이고 군사력도 강해질 것이고 그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트럼프 바보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고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끝마다 Let's see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할 때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말이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연설에서 이 그 캐나다와의 무역 그 적자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면서 우리가 캐나다와 너무 큰 무역 적자니까 당신들이 그 납타에서도 좀 잘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내가 솔직히 무역 적자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르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 본인이 모른다고 시인을 한 거예요. 그 무역 적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관세를 올려야 된다고 했고 지금 납타 협상이 캐나다, 멕시코와 있으니까 일단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내가 그때 그 캐나다 총리 만나서 얘기할 때 그게 적자인지 아닌지도 몰랐거든.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 총리가 뭐 아주 유머러스하게 잘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는가 가지고 와보라 하고도 끝까지 우겼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전날 저녁에 그렇게 연설을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트윗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무역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너무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기가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싫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을 그 아침, 저녁으로 하고 본인이 거짓말했다고 시인도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가? 그 사람들의 DNA는 어떤 DNA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살아오면서 거짓말로 일관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옳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증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단기간 아닐까? 이런 끊임없는 스트러글을 저 같은 사람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슈는 이슈로 두고 너무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잘하는 게 빛나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그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그 어떤 형태로든 좀 그 막무가내인 형식이 그 북한과의 딜을 이루는 데는 역대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좋았을지도 모르죠.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한국 언론에서 아직 지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것을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 내가 다른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번에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이슈는. 왜냐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이미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정도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여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지금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던 오바마였던 힐러리였던 다른 누구였던 그 대통령은 그럼 북한을 군사적으로 쳐버려? 아니면 할 수 없이 양보하면서 여기서 협상을 해버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점이었는데 또 그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성격, 아주 특별한 성격, 뭐 브리핑 받다가 45분 만에 만난다고 전해주세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격도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회담 끝까지 갔을 때 회담이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지금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고요. 갔을 때 좋으냐 나쁘냐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딱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트임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금 뇌물 혐의 등등으로 조사받은 내용 이제 결정을 하겠죠. 곧 몇 시간 안에. 제가 뭐 방송 업로드 하는 시간에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했다. 이미 구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좀 떨어진 그 부분들을 줍겠습니다. 생방송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좀 전에 뭔가 떨어졌었던 소리 났잖아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을 주울 수밖에 없잖아요. 생방송이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위켄드 리뷰 끝냈고요. 위크 어헤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초만 시간 주세요. 2초, 3초 정도 될까요? 자. 네. 아까 그 위크 어헤드 자료들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당연히 지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네 번째 선거에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뉴스는 내일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이 나오겠죠. 이게 미국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7명 도전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본인이 뭐 70% 투표율에 70% 득표율을 원했었다잖아요. 기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임기가 6년이니까 근데 어떻게 선거를 했냐면요. 어떤 고용주는 트럼프 찍었다는 거 증명해와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뭐 투표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게 어떻게 증명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투 이것이 이제 아카데미 모션 아카데미 영화 아카데미
영화 과학 예술 아카데미 학회의 지금 회장이 아주 유명한 그 촬영 감독, 지난 2017년도에 선출돼서 4년 임기거든요. 존 베일리라는 이 사람도 역시 성추행 문제로 수요일 하루만 3개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했었던 오디너리 피플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촬영 감독을 했었어요. 패션이라는 그 거대한 영화의 촬영 감독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그 뉴욕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제임스 레버린 그 74세잖아요. 이 사람이 음악 감독을 오래 했었고, 뭐 지금도 명예 음악 감독입니다만은 수십 년 동안 그것도 이제 그 게이로 소년들 15살 때부터 40년 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그 해고해 버렸는데 미국의 탑 그 마에스트로죠. 말하자면 그 레오날드 번스타인 이외에. 그런데 그동안은 경찰에 누가 신고를 해도 내부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그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기금 모금도 그러니까 잘 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서 결국은 해고해 버렸고요. 아주 묘하게 레오날드 번스타인도 게이였는데 이 사람도 게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도 계속 이어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13만 달러를 대통령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하는데 나 그 돈 주고 다 하겠다. 뭐 얘기하겠다. 했었던 그 스토미 데니얼이라는 예명이에요. 지금도 뭐 그런 그 성인용 퍼포먼스를 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플로리다에서 네바다에서 아주 유명해져서 좋다 그래요. 이 여성이 굉장히 그 비즈니스적으로 샤프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 기자들도 잘 다룰 줄 알고요. 25일에 그 CBS의 60미닛에 나가는 거 다 촬영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런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대통령 변호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스타에게 2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입 열지 말아라. 그러나 이 여성은 입을 열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자유무역이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 관세 부과하는 거 아직도 지금 다음 주면은 시행해야 되잖아요. 15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끝내야지 되겠네요. 그 금요일 날 크로징 할 때 목요일에 못 전해드렸다고 하면서 전해드린 것 그것도 또 제대로 못 전해드렸어요. 스캇 켈리, 마크 켈리 두 사람이 다 우주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은퇴했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마크 켈리가 은퇴했는데 와이프가 가브리엘 기퍼스라고 애리조나주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총 맞아서 지금은 하원 의원 못하고 있는 이 사람도 남편도 우주인에서 은퇴했는데 스캇 켈리가 한 1년 정도를 우주를 갔다 왔더니 유전자가 변했더라. 그런데 우주에 오면서 지구에 오면서 지금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유전자가 7% 정도가 유전자의 표현 방식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의 유전자의 반응 방식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마운틴 클라이밍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우주에 있었을 때의 유전자의 표현 방식이 달라졌었다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달라졌다가 원상복귀하는 거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 전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로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마치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어쩌면 그 이명박 대통령 기소냐, 불기소 불구속이냐, 불구속 그 조사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